때로는 뒷모습이 더 많은 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축 처진 어깨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삶이란 짐을 묵묵히 버티고 있는 어깨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진 않나요? 팔이 안 올라갈 정도가 진짜 한 요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핸들 올리고 딱 돌렸다면은 빠까닥 하면서 그냥 막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 어깨 때문에 일을 하는데도 저 아픈 어깨에는 힘을 쓸 수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올리면 뜨끔하면서 이렇게 아플 때가 가끔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막 들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잡고 가거나 이럴 때 계속 어깨에 통증이 생기니까 잘 때도 그렇고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찬바람만 스쳐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깨 통증으로 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지금 당신의 어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어깨 질환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우리 몸에서 위아래는 물론 한 바퀴 회전까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어깨 관절뿐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다른 곳보다 빨리 퇴행이 진행되거나 고장이 나는데요. 주부인 김도희 씨, 어깨가 삐걱대기 시작했지만 가족 챙기기 바빴던 그녀는 참고 참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되게 아파야 진짜 병원 와지지. 직장 생활하면서 팔을 많이 썼거든요. 그게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게 후유증이 이전에 나타난 것 같아요. 밤에 잘 때가 후리하게 아프고 돌아 누우면 아프고 또 아침 일어나면 또 잘 모르겠는데 또 저녁 잘 때 되면 또 아프고 이래서 MRI를 찍고 확실하게 알아보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다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희 씨는 수술을 앞두고 집도의 정국상 원장을 만났는데요. 네, 수술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네. 근데 보통 내시경으로 수술하죠. 구멍을 조금 네. 내서 하고 뭐 옛날엔 째서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내시경으로 하죠, 그죠? 내시경으로 하고. 김도희 환자는 몇 달 동안 이제 오른쪽 어깨가 계속 아픈 거죠. 아픈데 주로 야간통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자세로 봤을 때는 이제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이제 힘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주로 통증과 기능의 장애,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수개월 동안 고생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와서 MRI 검사를 하고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 있고 다른 그걸로 인해서 만성적인 염증 변화가 계속 있는 상태로 수술을 결정하게 된 환자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50견으로 알려진 유착성 관절 낭염과 함께 대표적인 어깨 질환입니다. 극상근, 견갑하근, 극하근, 소원근의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하는데요. 어깨를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늘 움직이다 보니 퇴행성 변화가 빨리 시작되는데요. 어깨뼈와 회전근개가 충돌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심해지면 회전근개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이제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로 관절에 제일 근접해서 어깨를 최초 이제 어깨를 들거나 주로 들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움직이는 근육들이 제일 관절 깊은 쪽에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는데 최초의 기능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것들이 어깨에 병을 가진 환자들한테 인대 손상이 잘 생기게 되죠. 주로 인대가 퇴행성으로 나이가 들면서 파열이 되기도 하고 과거에
한번 다쳤거나 그런 거 다쳤는데 이제 진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파열이 돼가지고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다음 날 김도희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김도희 씨는 어깨뼈 봉우리인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좁아진 상태인데요. 견봉이 회전근개와 부딪혀 파열된 겁니다. 우선 튀어나온 견봉을 깎아낸 뒤 찢어진 회전근개에 동종진피를 덧대 봉합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인대가 떨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주로 찢었습니다. 절개를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복 시간도 늦어지고 그리고 정상적인 조직들을 조금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거의 관절 내시경으로 어깨 회전근개 봉합은 거의 뭐 90% 이상 또는 거의 전부 다 관절 내시경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어깨에 견봉이라고 뼈가 있습니다. 뼈가 밑으로 자라면서 어깨에 제일 중요한 회전근개 인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견봉이 아래 방향으로 자라면서 이 회전근개를 건드려서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 견봉을 뼈가 튀어나온 견봉을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앞으로 회전근개에 영향을 줘서 손상을 안 생기게 하는 기본적인 수술입니다. 아래로 자라난 견봉을 제거한 모습인데요. 회전근개와 일정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견봉이 회전근개와 부딪힐 일은 없어졌습니다. 견봉은 자연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회전근개를 다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라난 견봉을 제거한 건데요. 다음으로 찢어진 회전근개를 봉합할 차례입니다. 우선 뼈에 구멍을 내 회전근개를 실로 연결한 뒤 동종진피를 덧대 단단하게 고정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뼈에 튼튼하게 고정하지 못하면 재발은 시간 문제입니다. 모든 순간이 중요하지만 지금이 가장 집중할 시간입니다. 뼈를 깎고 찢어진 근육을 단단히 봉합하는 모든 과정이 1cm 미만, 작은 구멍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단 하나, 모니터에 의지한 채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관절 내시경 수술은 숙련된 의사만이 집도할 수가 있습니다. 찢어진 근육이 단단하게 묶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얗게 보이던 약해진 근육에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환자는 그 전형적으로 그 충돌 증후군에 의해서 회전근개가 이렇게 갉힌 거죠. 갉아먹어서 끊어졌는데 아주 수술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6주 후면은 힘도 쓰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끝났습니다. 어깨엔 한 사람의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매일 일이 반복되면 어깨에도 삶의 무게가 쌓이는데요.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도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30년 동안 횟집을 해왔다는 이준우 씨. 어깨에 이상이 생긴 건 10년 전입니다. 왼쪽 어깨가 먼저 신호를 보낸 건데요. 이 잡을 찌개, 이 팔로 이거 누르는 거 고기가 원체 큰 것도 바닥거리다 보니까 힘이 이빨 이렇게 누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르다 보면은 어떨 때는 고기 바삭하면 칼자루가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왼팔이 엄청 힘을 주게 강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많이 그냥 마모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왼손으로 힘 좋은 물고기를 제압하다 보니 더 많은 힘을 준 왼쪽 어깨가 먼저 고장이 난 겁니다. 쉴 수 없는 일이기에 병원 갈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찢어질 듯한 어깨 통증을 그대로 참아야 했는데요. 팔이 안 올라갈 정도가 진짜 한 요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올리지를 못해요, 팔을. 그러니까 막 수술하기 전에는 그냥 한 요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려. 핸들 올리고 딱 돌렸다가는 빠까닥 하면서 그냥 막 자질해질 정도로 아파. 고통이 엄청 심하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수술 들어간 거고. 시간도 잘 안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보다시피 생물이다 보니까 힘들어요, 사실. 쉬운 게 아니라 이게.
곁에서 지켜본 누나도 마음이 쓰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도 진짜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끙끙거리면서도 막 고기 잡고 이럴 때 보면 안쓰럽지 뭐. 그 너무 많이 아프니까 5분에는 안 돼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다음 날 다시 찾은 병원에서 이준우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뭐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저가 내가 완쾌돼 가지고 나가서 그냥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제자리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딴 바람은 없고 지금. 그 전에 체온이랑 혈압 좀 잴게요. 수술 직전까지 일하다 온 이준우 씨. 수술 날에도 그에겐 일 걱정뿐입니다. 이분의 생활력을 보면은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중에서도 식당 일을 하고 특히 뭐 칼질도 많이 하고 직접 식자재도 운반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서빙도 해야 되고 예,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하게 사용하니까 오히려 악화돼서 회전근개 파열이 오고 했던 원인인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견봉에 의한 골격에 의한 충돌을 주는 것보다는 아마 과한 사용, 연세가 들면서 인대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그리고 과한 사용으로 인해서 인대 자체의 변화 또는 인대 자체의 파열로 인해서 생긴 거고 외부적인 영향은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우 씨의 회전근개 파열 관절 내시경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어깨를 많이 써 퇴행성 변화가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이었던 이준우 씨. 우선 견봉을 제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견봉이 회전근개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인대입니다. 이게 자체가 다 인대입니다. 떨어져가지고 벌어졌거든요. 놔두면 다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관절 내시경 수술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확인과 함께 관절 속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MRI가 놓친 부분도 실수 없이 찾아내 진단과 치료를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준우 씨를 괴롭히던 통증의 원인인 찢어진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동종진피를 덧대 찢어진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보시면 땡겨오죠 벌써 그죠? 그죠? 실이 벌리 땡겨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이게 요걸 이렇게 덮어주면 이 염세가 이렇게 덮어주면 인대가 보강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덮어주면 요 인대가 안 좋잖아요. 잘 안 붙겠죠. 그래서 잘 붙어요. 이렇게. 견봉을 제거한 뒤 회전근개 봉합술까지 이준우 씨의 수술이 마무리돼 가는데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회전근개가 파열된 부분입니다. 수술 후에 단단하게 묶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오래돼가지고 인대 질이 안 좋아서 인대의 찢어진 범위는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꼬매졌고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인대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인간 진피, 동종 진피 같은 거 그런 이제 이식건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대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그거를 같이 이렇게 보강 또는 증강하는 수식을 같이 해주면 나중에 재파열도 굉장히 떨어지고 환자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예. 수술을 마친 이준우 씨는 회복 시간을 가진 뒤 재활치료에 들어갈 겁니다. 자기가 애꼈으면은 그냥 이게 수술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버티는 어느 정도 저걸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원체 그냥 막 저거 하다 직업병 저걸 하다 보니까 나가버렸고 왜 진작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아 잘했구나 이렇게 고쳐가지고 써야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어깨 통증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오십견입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함께 흔한 질환인데요. 5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붙어진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얼어붙었다 해 동결 어깨로도 부르는 오십견.
요즘같이 추운 겨울철 어깨 통증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50견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전형적인 오십견은 사실은 대개는 특별한 다친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부지불식간에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통증이 진행되고요.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에 관절낭이 있습니다. 주로 이 부위가 되겠죠. 이 부위에 염증성 질환으로 염증이 악화 반복을 하면서 관절낭이 굳어져서 결국 견갑골과 상완골에 관절 운동이 제한을 받는 병입니다. 대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 완전하게 관절 운동을 회복하고 통증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에 따라서는 그 이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관절 사이에 관절낭 염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리고 굳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관절 주사도 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약물과 물리치료가 제일 중심이 되겠습니다. 서로 닮아있는 두 질환인 오십견과 회전근개파열은 어떻게 다를까요? 통증이 있는 팔을 다른 팔로도 들어올리지 못하는 오십견과는 달리 회전근개파열은 다른 팔의 도움으로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관절낭에 염증이 생긴 오십견은 어떤 방향으로 팔을 움직이든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요. 반면 근육이 찢어져 약해진 상태인 회전근개파열은 어떤 일정한 동작에서만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 흔한 어깨 질환으로 석회성 건염이 있습니다. 근육에 석회질이 쌓여 염증이 생긴 경우인데요. 말 그대로 석회가 인대면 어깨에 보시면은 인대에 석회가 생기는 겁니다. 석회가 생기거나 또 석회 때문에 유발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회전근개입니다. 이게 극상근이고요. 뒤쪽에는 극하근, 그리고 앞쪽에는 견갑하근이 있는데 주로 이 인대가 붙는 부위에, 인대 인접 부위에 석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석회의 속성상 급성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고 나서 갑자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팔이 아예 안 올라간다든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최초 치료는 굉장히 쉽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죽을 것 같은 통증을 호소하다가도 저희들이 적절한 주사하고, 주사 말하는 거죠. 근육주사하고 약을 쓰면 금방 좋아집니다. 그런 통증은 좋아지고요. 결국 이 석회가 남아서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할 건지 계속 환자를 괴롭힐 건지, 거기에 대한 후속 치료가 더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후속 치료는 초음파 충격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로 석회를 깬다든지, 과거에는 바늘로 찔러서 흡인도 했습니다. 또 그것이 안 될 때, 만성적으로 진행될 때는 수술적 요법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깨 질환이 나이 든 사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요즘은 30, 40대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컴퓨터 사용과 무리한 운동, 스마트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한 나쁜 자세 때문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50대, 60대 장년층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연령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핸드폰이나 같은 자세로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고정된 자세로 계속 움직이지 않고 하다 보면은 우리 신체라는 거는 뭐 특히 근육도 그렇지만 수축 이완을 반복하고 자꾸 움직여줘야 건강한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통증을 유발하고 다른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30분 또는 1시간에 꼭 적극적인 스트레칭과,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인 운동을 하기를 꼭 권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한쪽 어깨가 불편해 보이는 30대 젊은 환자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할 때나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들거나 이렇게 잡고 가거나 이럴 때 계속 어깨에 통증이 생기니까 잘 때도 그렇고 막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진료를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어깨 질환은 통증과 증상이 비슷해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하는데요. 일할 때마다 어깨 통증이 심했던 초진 환자. 다른 병원도 가봤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와 MRI 촬영으로 어깨의 상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2주 정도 됐는데 크게 다치거나 운동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혹시
그 젊은 분이신데 그 운동 같은 거는 즐겨 하시나요? 평상시? 운동을 크게 그렇게 즐겨하지는 아, 않아요.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네네. 한번 만세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올려 양쪽을 같이 올려보세요. 네, 더 올려보실게요. 이러면 좀 아픕니까? 아픕니다. 아,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셔 보실게요. 네. 자, 이렇게 계셔 보실게요. 요건 어떠세요? 왼쪽 괜찮습니다. 예, 요거는요. 살짝 아파요. 아, 예,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올릴 때 못 들어올리게 힘을 꽉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이쪽에 조금 안 좋네. 네네네. 균형이 안 맞죠, 그죠? 네. 검사와 진단을 거친 초진 환자. 그의 어깨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회전근개를 가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회전근개가 이렇게 붙는데 이 상완골 부착부에서 파열이 일어난 거죠. 여기 보이는 하얀 공간이 MRI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액체 성분입니다. 아마도 피나 그 이후에 생긴 그 삼출물들이 인대가 있어야 할 부분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빈 공간으로 인대가 파열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사실은 이렇게 힘을 계속 쓰고 하면은 저절로 붙이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회전근개 파열이 명확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악화될 거기 때문에 아마 수술을 시행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병원 처음 오신 게 아니고 어깨가 아파서 다른 타원에 진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깨 통증이라는 게 병에 따라서 명확한 이제 증상이라든지 또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관절 운동을 할 때 모호한 통증 그리고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또 통증 그러다 또 괜찮다가 명확하게 팔이 안 올라간다든지 팔에 힘이 쭉쭉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의 그냥 일반적인 염좌인지 또는 회전근개의 심각한 파열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증상이 지속되고 한 2주, 3주 또는 막 2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꼭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찜질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되게 차도가 없었을 때 원장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해주셔가지고 좀 기분은 그래도 개운한 것 같아요. 경남 하동이 직장인 변훈섭 씨. 재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하필이면 왼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어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도 심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라든지 열중샷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가지고 잠잘 때도 간간히 이게 어깨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깰 때도 있었고요. 팔 올리는 거라든지 많이 불편해 가지고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섬진강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는 변훈섭 씨. 넘어져서 어깨를 다쳤을 때만 해도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석 달 동안 원인 모를 통증으로 고생하다 이곳을 찾았는데요. MRI를 찍고 타원에서 수술 권유받고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 권유받고 본원으로 전원된 환자였습니다. 제가 당시 진찰했을 때는 회전근개에 경미한 손상은 보였으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고 진찰상에는 오히려 유착성 피막염, 동결견 증상이 보였습니다. 관절 내시경상에 뚜렷한 유착성 피막염이 보였고 회전근개 파열은 없었습니다. 예측한 대로 유리술을 시행하고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을 때면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어깨 통증을 참았던 지난 석 달의 기억이 신압으로 지납니다. 그래도 수술 후 조금씩 되찾고 있는 어깨 건강에 다행스러운 마음인데요. 네, 수술 후에 재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 경우에는 일단 어깨 뒤쪽 등 근육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어깨에 가해지는 부하를 좀 줄여주고 그로 인한 어깨 통증이라든가 재발이 또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깨 수술 후 재활 치료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대를 수술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요. 다시 복원된 조직과 수술로 스트레스 받은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치료 과정인 거죠. 또 재활 치료는 재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재활 치료에 열중인 변훈섭 씨. 섬진강 바람을 두 바퀴로 가르며 다시 시원하게 달리길 바라봅니다. 평소대로 돌아가면은 자전거 투어라든지 기타 바다에
수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짓눌렀던 통증을 훌훌 털어버리고 어깨를 쫙 편 것처럼 이들의 삶의 무게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모든 병이 그렇듯이 진단이 정확하면 치료도 정확하게 됩니다. 어깨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만성적으로 있다면 정밀검사를 통하여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깨 통증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환자는 다 수술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완치할 수 있으니까 꼭 방문하십시오. 찬바람이 불면 더 심해지는 어깨 통증. 찌릿한 어깨 통증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진 않으신가요? 어깨에 쌓인 통증의 무게를 시원하게 털어내는 방법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깨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있다면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가요? 여기 처음 만나는 남녀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눈 맞춤, 그리고 미소. 웃음이 그 사람의 매력도를 높인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소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치아가 고르지 못하거나 이미 보철 교정을 한 경우는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꺼려지는데요. 치아 교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미적인 효과는 물론 치아 건강까지 생각한 똑똑한 치아 교정, 시대에 맞는 맞춤 교정, 최신 투명 교정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투명 교정의 유행을 이끄는 젊은 의사 셋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낼 올바른 교정법이 궁금해집니다. 카페 같은 이곳은 부산의 한 병원인데요. 치어리더 목나경 씨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브라켓을 달고 이렇게 웃었을 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없는 사람들보다 교정기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약간 불편하고 치어리더라는 직업 특성상 웃는 모습과 활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교정기가 눈에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명 교정기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조금씩 든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장, 치어리딩의 열중인 20살 목나경 씨. 2016년 데뷔해 치어리더계의 샛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녀의 100만 불짜리 미소에도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그녀는 돌출입이 고민이었는데요. 그녀의 꿈을 위해서라도 치아 교정 치료는 꼭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치어리더 데뷔와 함께 보철 교정 치료를 받았던 목나경 씨. 오늘은 특별한 시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희 씨. 잘 지냈어요? 네. 안 바빠요? 네, 좀 바쁜데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도 다니고 뭐 저녁에 치어리더 하는 건 저녁에 하죠, 보통? 네. 이제 교정장치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교정장치 제거하고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장치를 이제 제거하고 디지털 투명 교정장치라는 장치로 바꿀 거예요. 나경 씨는 고등학교 때 처음 내원했어요. 내원을 했는데 돌출과 그리고 아래 치아가 선천적으로 두 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아래 치아의 장면을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유치예요. 저 연구치가 선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유치가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 유치들을 뽑아내고 그와 유사하게 위쪽에서는 소구치라는 연구치를 뽑아내고 하는 돌출입, 덧니 교정치료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치아를 뽑고 교정치료를 진행을 쭉 해오고 있고 지금은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약 70%에서 80%가량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치아를 뽑았던 공간은 약 반 이상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의 구강 치면 착색제 사진입니다. 치면 착색제라는 것은 이가 닦인 곳과 닦이지 않은 곳을 구별해주는 그런 염색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구강 위생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 후에 일반 브라켓 교정장치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구강 위생 관리를 보이는 학생이라면 처음부터 디지털 투명 장치 치료로가 큰 장점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1년 반 동안 그녀의 치아를 책임졌던 보철 교정 장치를 걷어내는 순간입니다. 일단 교정장치 뗀다니까 왠지 교정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네. 앞으로는 디지털 투명 장치로 교정을 진행할게요. 일단 장치부터 제가 합니다. 네. 원래 했던 거보다 안 아프죠? 별로 안 아파요. 네. 그냥 아프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라 치아의 이동 방향이나 목표는 똑같아요. 그래서 미니 임플란트 제거 안 해요. 그 장치에서도 우선 이용할 보철부터 거거든요. 제거했는데요. 보철을 걷어낸 후 접착제를 제거할 겁니다. 무서웠죠, 내가. 보철 교정을 흔히 철길로 표현하는데요. 머리가 조금 아파요. 치아와 치아를 연결한 보철의 모양이 마치 철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철 교정 장치를 부착했을 때의 통증과 식사 때마다 느껴야 했던 불편함, 특히 웃을 때 머뭇거렸던 순간들이 기차가 철길을 지나듯 목나경 씨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아프죠? 보철 교정 장치가 모두 제거됐습니다. 장치도 제거했고요. 양치 한번 하시고요. 한번 헹구실게요. 이제는 남아있는 접착제 제거할 거예요. 접착제가 남아있거든요. 웃을 때나 말할 때 보철 교정 장치가 신경 쓰였던 그녀였는데요. 이제는 더 활짝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틀니를 안 껴봤지만 틀니 뺀 기분이에요. 살이 그냥 이빨에 닿이는 기분이에요. 뺀 친구들이 다 이제 웃지 못한다고 웃으면 어색하다 그랬는데 오히려 되게 편한 기분이에요. 일반 브라켓 교정 장치와 디지털 투명 장치는 차이점은 우리 옛날에 철길 간다고 하죠. 일반 브라켓 교정 장치는 많이 보이는 어떤 단점이 있는데 디지털 투명 장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교정 치료를 함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디지털 투명 장치가 모든 치아 이동을 다 일으키지 못합니다. 일반 브라켓 장치가 할 수 있는 일에 일부는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투명 장치가 더 잘하는 이동도 있습니다. 일반 브라켓 장치도 할 수 있지만 디지털 투명 장치가 더 잘하는 이동도 있습니다. 즉 디지털 투명 장치가 더 잘하는 이동은 디지털 투명 장치가 더 빨리 교정이 끝날 거고요. 일반 브라켓 교정 장치가 더 잘하는 이동은 일반 브라켓 장치가 더 빨리 끝납니다. 각 케이스마다 치료 기간은 다른 거고 디지털 투명 장치나 일반 브라켓 장치나 그 어떤 게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가지의 어떤 장치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각 케이스에 맞는 자기 자신에 맞는 그런 어떤 교정 장치를 선택하실 수 있고 그런 장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교정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스캔하러 가실게요. 오늘 목나경 씨는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를 위한 3D 치아 스캔 작업까지 진행했는데요. 목나경 씨의 치아 모습이 꼼꼼하게 촬영돼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됐습니다. 최근에는 치과 디지털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환자가 내원해서 나의 교정 후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즉석에서 보여주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구강 스캐닝 작업만 한다면 저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치아의 각도를 계산하고 치아를 배열을 해서 교정 치료 후에 어떤 모습일지를 즉석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촬영된 3D 치아 스캔 작업. 목나경 씨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부산에 한번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그녀에게 더욱 적합한 치료 방법이 디지털 투명 교정 치료입니다. 투명 교정 장치로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6에서 8주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계획된 대로 치아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장치는 잘 맞는지,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부작용이 발생하진 않았는지를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학생이나 군인의 경우 장기간 내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수한 투명 교정 장치를 이용하여 교정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착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신다면 3에서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간격으로 내원하셔도 교정 치료는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임시로 사용할 플라스틱 교정 장치인데요. 디지털 투명 장치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구강 스캔한 자료를 가지고 디지털 투명 장치가 만들어져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교정 장치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놔두면 치아들이 다른 자리로 움직이거나 흐트러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새로 만들어져 오는 디지털 투명 장치가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임시로 사용하는 유지 장치예요. 네. 이거 그냥 보면 디지털 투명 장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치과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장치예요. 디지털 투명 장치는 이것과는 다른 플라스틱으로 제작되는 또 다른 장치가 올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거는 임시적으로 디지털 투명 장치가 오기 전까지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제가 넣어드릴게요. 치아가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임시 투명 교정 장치지만 보철 교정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요. 브라켓을 꼈을 때는 뭔가 이빨 위에 이빨 하나 더 얹는 느낌? 약간 저 몸이 아닌 느낌이었는데 투명 교정 장치는 확실히 뭔가 아무것도 안 끼고 있는 것 같고 원래 웃을 수 있을 대로 이렇게 웃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치료 잘 받아서 예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경기장에서 활짝 웃으면서 찾아뵐게요. 다음에 병원을 찾았을 때는 그녀에게 딱 맞는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경기장에서 더욱 빛날 그녀의 미소가 기대되네요.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불과 10년. 처음엔 교정이 잘 되지 않거나 교정이 끝난 뒤 치아가 틀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조금씩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지금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명 교정 장치의 역사는 몇십 년대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일반 투명 장치를 이용한 교정 치료가 발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최근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투명 교정 장치는 아마 1999년도에 어떤 미국의 한 회사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14년에 스마트 트랙이라는 투명 교정 장치 전용 플라스틱이 개발이 됩니다. 그 이후로 투명 교정 장치는 큰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다. 투명 교정 장치로 이용한 치료가 일반 브라켓 교정 장치를 이용한 치료만큼 효과를 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 이후로 우리 교정 의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투명 교정 장치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부종교합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명 교정 장치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투명 교정 장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료의 차이입니다. 일반 교정 장치는 일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반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투명 교정 장치는 스마트 트랙이라는 특수 개발된 교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재료를 개발해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장치를 만드는 재료에서 첫 번째 차이가 나고요. 자, 두 번째 차이는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치아에 붙이는 특수한 플라스틱입니다. 그러한 플라스틱들이 치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태치먼트의 가장 큰 역할은 아마 치아 뿌리의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투명 교정 장치는 뿌리가 이동되지 않는 반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투명 교정 장치는 치아의 뿌리까지 완전히 이동시켜서 일반 브라켓 장치와 맞먹는 그런 교정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과라면 아이든 어른이든 꺼려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병원 대기실이 카페 같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죠. 이곳에서 마주보고 앉은 다정한 모녀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라면이나 면 같은 거 먹을 때 안 끊어져서 너무 불편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 웃는 것도 예쁘게 웃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너무 부럽고, 그리고 저는 입이 안 다물어지거든요. 교정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불편했었어요. 돌출입과 덧니가 고민이었던 16 김서연 양. 오늘은 교정 상태를 점검받는 날입니다. 자, 이게 추위라는 거예요. 추위라는 거고 추위를 씹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말랑말랑한 실리콘 같은 거거든요. 꽉 깨물어 보세요. 꽉. 그렇죠. 이렇게 씹는 힘에 의해서 요 말랑말랑한 실리콘 같은 거를 꽉 씹는 힘에 의해서 치아 쪽으로 장치를 더 밀어줄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3번 식사하시고 장치를 다시 낄 때 있죠. 그때는 꼭 해주시고 그 외에도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서연이가 주로 원했던 것은 너무 심하게 돌출된 윗앞니를 넣고자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서연이는 이렇게 심한 앞니의 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아래 치아보다 위의 치아가 상당히 많이 전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치아가 심하게 전돌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소구치라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해서 앞니의 전도를 개선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위쪽에 지금 색깔이 변한 치아 2개, 네 번째 치아 소구치라고 하는 치아를 뽑고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해서 송곳니부터 앞니까지 이런 식으로 앞니를 넣어주는 게 치료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치아의 교합은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걸 최종 목표로 설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 서연이는 중간 단계의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대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투명 장치를 추천을 할 때는 어떤 심리적인 이유,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보다는 이닦기 문제에 있습니다. 일반 브라켓 어떤 장치를 이용한 어떤 교정 장치들은 장치를 제거하고 이를 닦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으로 이를 닦아야 됩니다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이런 투명 교정 장치들은 장치를 간단하게 빼내고 이를 닦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 닦는 것과 다름없이 이를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밥 먹고 나서 꼬박꼬박 끼고 양치도 바로바로 할 거예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는 서연 양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투명 교정 장치로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에 20시간에서 22시간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치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힘을 치아에 가급적 오랫동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힘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를 각 단계별로 잘 착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교정 치료는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고민은 남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SNS 사진 업데이트하는 재미에 푹 빠진 김균하 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여기 덧니도 있고 돌출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게 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조금 못나 보이죠. 돌출입 때문에 사진도 찍을 때 약간 입을 가리거나 아예 안 나오게 찍거나. 튀어나온 입과 덧니가 고민이었던 김균하 군. 관리를 잘한 덕에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는 구강 구조를 확인한 뒤 미리 치아의 이동 경로를 계산하는데요. 치아 이동 경로를 몇 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에 맞는 치료 장치로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아가 이동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번 사진을 보시면 우선 이가 삐뚤합니다. 위아래로 앞니가 삐뚤하고, 이 모습 보시면 입술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발치 교정, 즉 작은 어금니를 뽑고 교정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작은 어금니,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어금니를 뽑고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작은 장치를 붙인 후에 투명 교정 장치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송곳니와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뒤로 당겨서 앞니 4개가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후 전체 이를 먼저 가지런히 펴니다. 그런 후에 앞니를 뒤로 당겨 넣어서 입술 돌출도를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면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되면 이 공간이 메워지면서 입도 상당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전체 치열이 가지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삐뚤했지만 치료가 끝날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가지런한 치아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치를 약 50개 정도 교체를 하게 되면 공간이 메워지면서 치아들이 가지런히 배열됩니다. 그리고 외모 역시도 앞니가 움직이면서 지금의 돌출된 모습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입술을 담을 수 있는 외모로 바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투명 교정 치료의 범위는 넓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 모양이 다르듯 치아도 달라서 자신에게 맞는 교정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보통 발치를 하는 경우처럼 치아 이동이 굉장히 멀리 되거나 하는 경우는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삐뚤한 치아를 펴는 확장 배열의 경우에는 거의 가능하다고도 보는데 사실 치아 형태나 이동 양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치아 이동이 투명 교정 장치로 가능할지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치아 면을 감싸서 교정력을 가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접촉면이 넓을수록 효과가 조금 더 좋다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치관이 길거나 이가 다 맹출해서 잡을 유지력이 더 크신 분들은 교정 효과가 조금 더 좋고, 반대로 이가 너무 짧은 분들은 유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동의 구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외에도 저장력이 강하거나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 이 약물기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식 교정장치의 경우 탈락률이 높기 때문에 진행이 조금 더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투명 교정장치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무엇보다 협조도가 중요한 교정장치다 보니 잘 끼시는 분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웃는 모습이 예쁜 17살 김서현 양. 덧니가 심해 치아 교정을 결심했는데요. 보철 교정 치료 후 디지털 투명 교정으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일반 교정을 하고 있을 적에는 첫째는 본인이 이물감이 들어서 매우 불편해했어요. 아파하고 통증을 느끼고 이랬었는데, 투명 교정으로 바꾸고 나서는 그런 점은 전혀 없고요. 이제 먹을 때 좀 끼웠다 뺐다 하는 게 불편하지, 그 나머지는 거의 교정 장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느껴서 저도 볼 때 교정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를 한 뒤 시원하게 양치질 할 수 있어 좋다는 김서현 양. 보철 교정 장치를 하고 있을 땐 보철에 음식물이 끼어 양치질을 해도 늘 찜찜한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교정할 때는 양치할 때 치아 깨끗하게 닦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빼서 바로 닦으면 되는 거라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윤이 안녕. 잘 지냈어?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는 무엇보다 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평소 착용 권유 시간을 지키고 관리를 잘 했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환자에겐 어쩌면 숙제인 셈이죠. 과연 김서현 양은 숙제를 잘 해냈을까요? 그래서 한 90% 치료가 되어 있으면 나머지 10에서 한 15%의 치료는 장치를 한 번 더 제작을 할 거예요. 해가지고 마지막 그 10에서 15% 미진한 치료들을 맞춰줄 거예요. 네, 서연이는 위아래 치아가 삐뚤삐뚤하고 가지런하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처음에 내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쪽 앞니들은 조금 가지런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내원했을 때 상태입니다. 자, 위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송곳니는 이렇게 90도 정도 회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보시면 여기 송곳니가 90도 정도 회전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소구치가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연이처럼 이렇게 90도 정도 회전된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디지털 투명 장치만으로는 치료를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곳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단면이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디지털 투명 장치로 그 회전을 몇 도 이상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연이 같은 경우는 부분 교정 치료를 우선 통해서 90도 회전된 송곳니의 회전 이동을 우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회전 이동이 완성이 되고 나면 디지털 교정 장치로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자, 아래쪽 같은 경우도 송곳니가 이렇게 90도 이상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우선 개선을 한 후에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자, 이게 부분 교정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후입니다. 아까 90도 이상 회전되었던 송곳니가 약 30도 정도의 회전으로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송곳니의 회전이 많이 개선돼서 이 정도면 디지털 투명 장치로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된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디지털 투명 장치를 제작을 해서 현재로서는 이렇게 디지털 투명 장치를 이용을 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약 1년 정도면 디지털 투명 장치를 이용한 교정 치료가 아마 마무리되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도 이상 회전됐던 치아를 부분 교정으로 치료하는 과정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숙련된 의사의 경험이 바탕이 돼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 마냥 행복한데요. 그냥 빼고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별로 안 불편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먹으면 그 교정 장치에 엄청 끼었는데 지금은 그냥 먹는 거라서 이에 따로 끼진 않아가지고 편한 것 같아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예쁘고 가지런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 장치를 잘 착용하고 혀 내밀기와 같은 습관을 중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된 위치에서 치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잇몸과 잇몸뼈가 재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잇몸의 경우에는 재형성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간 동안에는 철저한 유지장치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유지장치의 종류에는 치아에 직접 붙이는 고정성 유지장치와 투명 교정장치처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철성 유지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유지장치를 착용하는지 여부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투명 장치 그리고 일반 브라켓 교정 장치 그 어떤 장치가 더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 케이스의 상태에 따라 더 적절한 장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교정 장치를 가까운 교정 전문의를 찾아가 추천받으시고 더 행복한 교정 치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치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치아 교정도 마찬가지겠죠. 1mm라도 치아가 어긋나면 전체적인 치열이 틀어지는 세밀한 작업. 치아 교정 치료는 자신에게 맞는 치아 교정 방법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치아가 예뻐진다면 새해에는 활짝 웃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